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지역에서도 이어집니다. 여수 시민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이순신 광장을 중심으로 여수 시내에서 최순실 국정 개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도보 행진을 펼치기로 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과 광양, 고흥에서도 현 시국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연양동 국민은행 앞과 중동 23호 광장, 군청 앞에서 각각 이어집니다.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순천의 나간읍성 민속마을도 월동 준비로 분주합니다. 초가집 지붕에 새 볏짚을 입히는 이영희기가 한창인데요. 모두 300여 채가 새롭게 단장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탈곡을 마친 볏짚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볏짚을 길게 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초가집의 지붕을 덮을 이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먹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을 균일하게 잡아야 되고 이 잡아당기는 것을 잘 잡아당겨야 이 틈이 안 나지 않아요. 이영을 지붕 위로 옮겨 잘 편 뒤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면 집 한 채가 어느덧 황금빛으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비바람에도 지붕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어야 됩니다. 썩어서 물이 새에 들어오죠, 지붕으로. 쓸만한 볏짚을 구하기가 힘들고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도 드물어 명맥을 잇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가집과 관아 건물 300채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작업은 민속마을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양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초가 인형 기능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나간 민속마을이 깊어가는 가을을 뒤로하고 새로운 겨울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리적 표시 특산물로 등록된 고흥굴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바닷속에 영양염류가 많아지면서 올해 고흥에선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1,200여 톤의 굴이 생산돼 100억여 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고흥굴은 최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 관내 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희망 나눔 캠페인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81억 7천만 원의 목표액을 정해 지역민과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0년 희망나눔 캠페인에선 개인과 법인 등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79억 7천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한우 농가들은 좋은 소를 키워 비싼 값에 팔아야 소득을 올릴 수 있죠. 한우 경진대회가 열린 우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지만 요즘 산지 한우 가격이 떨어진 탓에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경진대회 챔피언에 오른 한우가 늠름한 체격을 뽐냅니다. 영암군 안상길씨는 자신이 출품한 소가 체격과 균형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요즘 떨어진 속값이 걱정입니다. 가격이 한참은 굉장히 좋다가 지금 가격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산지시장의 최근 한우 가격은 한 달 전보다 크남수가 6%, 수송아지가 12% 넘게 떨어졌고 도매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산지와 도매시장의 한우값 하락과 달리 소매가는 그대로이거나 부위별로 오히려 올라 한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 간 시간차나 가격 연동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어서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도맡는 통합관리형 협동조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거점별로, 지역별로 한우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지금 지역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고급육 전략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꼽혀 경진대회를 통한 한우 사육 기반 강화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한우 경진대회는
한우 개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욕을 높이고 한우 개량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로 보상금을 받고 폐업한 농가가 올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45개 농가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4개의 시군에 따르면 올해 폐업 보상을 받은 농가는 순천이 29곳, 고흥이 8곳, 여수와 광양이 5곳과 3곳이었고 5년간 해당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16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폐업은 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을 받은 농가도 블루베리와 포도 농업 등에서 모두 80농가로 이들 농가에도 3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2016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 습지센터 일원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 5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18일까지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순천시는 이번 미술제가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정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의 집에는 오래된 약봉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급할 때 약물을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약사들이 가정을 돌며 직접 복약 지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77살 박혜룡 할아버지 부부 집에 보건소 직원과 약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자 여기저기서 약봉지가 줄지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섞여 있다 보니 언제 어떤 질환 때문에 구입했는지 눈이 어두운 박 할아버지가 약봉지들을 분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그냥 안돼 놔둬보니까 못 찾아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 간호사는 박 할아버지 부부의 건강을 체크하고 약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관함에 알아보기 쉽게 약봉지를 정리해 줍니다. 유산균 먹이가 같이 들어있는 유산균이니까 하루에 한 봉지. 이웃 할아버지 집에도 사랑의 약손 봉사단이 방문했습니다. 수납장 한 켠을 채우고 있던 약봉지를 모아 보관함에 정리해주고 당뇨와 혈압 등 건강 상태도 꼼꼼히 살핍니다. 약물을 오남용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는 게 어르신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주시 보건소와 전남 약사회가 올해 봄부터 추진해온 사랑의 약손 사업.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머지않아 전남 지역 대부분의 시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KTX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KTX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가능하며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각 역에 설치된 여행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기존 도시공사에서 맡아오던 투자 업무에서 벗어나 청소 대행과 도시 폐기물 처리는 물론 체육시설과 화장장 업무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사는 또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 조직 변경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3, 4월쯤 시설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에 설치된 여수시 도시공사는 그동안 투자 유치 부진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위한 시정 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순천시의 내년 예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을 전년보다 9.9%, 903억 원이 증가한 1조 22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전남 도내에서 최초이며 문화 콘텐츠 사업과 순천형 복지 시책 사업 등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가요 앨범이 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와 올해 낭만 버스킹에 참여했던 우수 버스커들의 노래를 담은 창작 앨범을 발표하고 국내 유명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음반 쇼핑몰 등에서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을 주제로 창작가요 앨범을 제작한 것은 여수가 처음이며 이번 앨범에는 여수 아가씨 등 여수를 주제로 한 10곡이 수록돼 있고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이후 새로운 히트곡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하반기 시점에 맞춰 광양시의 하수도 요금이 계속 인상됩니다. 광양시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406.8원인 하수도의 사용료를 내년엔 493.3원, 2018년엔 579.8원 등으로 해마다 7월에 계속 인상해서 오는 2021년엔 849.8원까지 올리는 안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맞아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이른 아침 나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린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경기와 영서 일부는 아직 먼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서울 등 내륙 지방도 밤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은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인 내일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9.9도, 대전 10.8도, 전주 11.7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